대박이 났어요.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예,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함께 쓰는 시사일기 전원일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비가 오니까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비가 오면 헐크로 바뀌는 사람이.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참 방송에서 오늘 아까 뭐 생존 수영 배우러 진짜 찾아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 방송을 좀. 그 사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그 프로그램입니까? 예, 저희 정치 시사 개그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나오지. 네. 전 변호사가 개그맨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을 하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한가하게 개그를 할 수 있다니 참 두 분의 여유가 부럽습니다. 예, 뭐든지 여유가 있어 헤쳐나가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본 오늘도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요거 영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일 메시지였고요. 대통령의 말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전원책 변호사가 하시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소재 다변화, 국산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쉬운 것 같으면 왜 안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규제, 화관법 이런 것 때문에 가령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할 길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다변화 국산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이 참 분업 체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가 있습니다. 분업 체계가. 그런데 일본이 지금 치사하게도 이 분업 체계 특히 소재 산업 갖고 한 트럭 갖고 공격을 해오고 더 나아가서 이번 8월 달에는 이게 그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1,100개 품목 화이트리스트 이 배제해버리겠다. 이미 통보를 했잖아요. 이번에 실무협상에서 통보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자꾸 협의하러 갔다 협의다 이러지만 일본에서 협의 아니었다. 우리 통보 절차로 만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양국 뭐 앞에 신조로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대통령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 자꾸 에스컬레이트 돼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앞에 하신 말씀은 나에게도 뭐 배 12척이 있는데 헤쳐나가겠다. 지금 상유 시비 얘기는 우리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기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상유 시비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데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지금 중리산이 뛰어다니는데 이 리드가 거꾸로 자꾸 에스컬레이트 돼가면서 다변화 국산화하면 된다. 그리고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간다. 이게 천만의 얘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이번에 분업체계에서 IT 산업에 소재를 맡고 있는 일본이 틀을 지어버린다면 한국에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나는 지금은 이 문제는 기업이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치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참고 그리고 좀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뭐 특사를 파견하든지 다른 원로분들을 파견하든지 해서 결국은 양국 정상에 만나야만 됩니다. 그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지금 본인이 자꾸 문제 에스컬레이트 되어버리면 참모들이 할 말이 없으시는 거죠. 네. 단독 출연이었습니다. 네. 2분 제 말씀에 틀린 게 있습니까? 2분 20초 드리겠습니다. 맞는 게 많죠. 그렇지만 길게 하니까. 그럼 이하 동문 이러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타당하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이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이제 터지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다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그러한 강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일본의 경제 구조는 75%가 내수예요. 우리 경제는 저는 80%까지 수출에 의존했다 하는데 오늘 뭐 70%, 80%가 아무튼 수출 의존이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우리가 손해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아베가 공격을 하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응대를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지 수상과 선언을 할 때도 양정규, 김종화 등 민정당의 원로들을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은 원로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건강만 허락하신다면은 공노명 전 외교부 장관이나 김태지 일본 대사 하신 분들 또 보수 쪽에 주요한 인사들을 일본 얘기도 듣고 일본에 보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도 보내고 네. 또 저도 보내고 해서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은 두 정상이 만나서 해결의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두 분께 바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지금 잠깐 일본의 태도는 나빠요.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은 지수르기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경제가 오늘이 된 것은 6.25 한국전쟁의 특수를 보았고 또 자유무역으로 지금까지 경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호무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번에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저렇게 실무회담에서 창구 같은 데서 저렇게 푸대접하면서 발표도 또 왜곡해서 하고 더욱이 우리에게 일본판 북풍을 제기했다가 그런 일 없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외교는 풀어서 우리 국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원 양면 전략을 했어요. 지금 일본이 보호무역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만 표적으로 한 쉽게 말해서 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데다가 또 한 번 아시아에 그 리더십 자기들이 가지겠다. 또 한편으로 한국 그 전략 사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IT 산업, 이 한국 우리 경제 성장의 거의 2분의 1입니다. 이걸 완전히 꽉 목줄을 잡아서 한국 경제에 우리 일본이 얼마나 힘을 가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겠다는 그런 태도도 잠복을 해가 있습니다. 일본이 1965년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모든 과거사가 다 정리됐다. 이게 이제 일본 그 정치인들의 편협한 생각이잖아요. 아베 신조는 처음부터 731이라고 쓰여진 숫자의 변기에 올라서 엄지손가락을 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일본의 어떤 극우적 성향,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사람이에요. 2006년에 처음 집권했을 때는 친한파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집권했을 때 2012년 두 번째 집권했을 때는 완전히 혐한파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그러면 적절한 어떤 보복으로 나가면 일본에 더 큰 피해간다, 일본도 피해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과연 우리가 대일 어떤 정치적 보복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빌미를 줬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한미일 안보 공조 때문에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도 이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이 배상 청구권에
난 손을 들어줍니다. 국가 간의 합의가 어떻게 사인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나 그쪽 편에 서요. 우리 대법원 판결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권이 분립이 돼가 있다는 이 핑계만 들 것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면 적어도 우리 정부는 움직여야죠. 일본 정부에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합시다. 이렇게 나가서야 되는데 그렇게 나갔어야 완전 남의 일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움직였어야 된다. 네. 지금 문제는 일본은 미국의 등을 업고 국방 대국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그러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헌법 개정한 그렇죠. 헌법 개정을 해서 방위성을 국방부로 이렇게 군사 대국을 지향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일본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일 관계가 공고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어떻게 됐든 경제적 이유로도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과연 일본이 저러한 일을 하는 게 옳은가 하는 것은 100번 규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우리 기업에서도 일본 기업에서도 하자 했다가 일본이 노 하니까 그럼 플러스 알파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겠다. 여기까지 나갔는데도 아무런 대응 없이 저렇게 보복으로 나가는 것은 결국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수상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 결과 일본의 모든 이슈가 우리 한국으로 향해 가지고 아베 수상은 참여연 선거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일본이 나쁘지만은 우리가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원로들이나 모두가 나서서 대화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한일 정상이 나서서 잘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딱 덧붙일게요. 나는 대통령 주변에 참 기독이도 참모들이 없다. 이 도대체 대통령에게 상유 시비 나한테 배 12씩 있다는 이게 연설문 써준 사람은 누구이며 또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일본에게 더 큰 피해가 있다고 에스컬레이터 시킨 사람 누구냐. 지금은 이 일본과 물밑 교섭을 해야만 하고 누가 감정적으로 보복하면 속 시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내 역시 반일 감정은 충만합니다. 가슴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문제가 있나? 학벌, 그다음 지식, 그것도 문제가 되네. 얼굴,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앵커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